예,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 보안 파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이러스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는 다르다라는 개념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은 제작자, 즉 개발자죠.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모든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또는 스크립트 등과 같은 컴퓨터상에서 작동하는 모든 실행 가능한 형태를 악성 코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키거나 또는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로 인해서 어떤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의 충돌이나 또는 프로그램의 중단 또는 개인정보를 어, 모르게 수집을 한다거나 또는 네트워크 포트 개방과 같은 어떤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는 의도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면서 기밀성 또는 가용성, 그리고 무결성 이와 같은 세 가지 어떤 보안 속성을 갖다 침해할 경우에 어,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해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도적으로 어떤 컴퓨터에 대한 보안 속성을 침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 우리는 악성 코드 또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좀 보면 컴퓨터 바이러스는 이론적으로는 자신 또는 자신의 변형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매크로 스크립트 등 실행 가능한 부분에 복제하는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사용자 몰래 다른 곳에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으로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 자, 그런데 악성 코드와는 좀 구분이 되는 게 우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복제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해요.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하고요.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 복제를 하지는 않죠. 악성 코드는 복제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를 우리는 악성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로이 목마, 이거 악성 코드죠. 트로이 목마를. 그리고 웜이라는 게 있어요. 웜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는데 웜도 이러한 악성 코드에 해당되는데 웜은 자기 복제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하지만 트로이 목마 같은 악성 코드는 자기 복제를 하지 않고 웜은 자기 복제를 해요. 바이러스 자기를 복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자기 복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분류를 하질 않고요.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악성 코드 뭐 바이러스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바이러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는 악성 코드 또는 복제를 하지 않는 악성 코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복제를 하는 악성 코드는 이제 바이러스성 악성 코드라고 그러고요. 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바이러스성 악성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에는 뭐 웜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바이러스성 악성 코드에는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비 예, 바이러스성 악성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트로이 목마나 백도어 같은 경우에 자, 그분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이 되겠고요. 자,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악성 코드도 그냥 하나의 뭐 바이러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도 그냥 악성 프로그램으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예. 악성 프로그램 하게 되면 그냥 바이러스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악성 코드들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뭐 부트 파일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부트 바이러스는 부트 영역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로프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에 감염 후에 윈도우 환경에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도스로 부팅한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이 부팅을 시킬 때 어, 그
디스크, 또 요즘에는 이제 USB 메모리죠. USB 메모리에다가 이제 그 부팅 디스크 파일을 만들어서 부팅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USB 메모리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부팅 시에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팅 영역에 바로 그냥 감염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지워버리고 이 USB에 있는 디스크 파일을 일단은 백신을 이용을 해서 어, 없애고 그쵸? 다시 이제 설치를 하던가 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인 바이러스,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뭐 멍키 바이러스 등등, 뭐 이런 시모스 바이러스 등등이 이런 부트 바이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예, 잘 눈에 띄지는 않죠.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다 치료가 다 이미 다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바이러스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제거를 해줍니다. 웬만하면요. 그다음에 파일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에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윈도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데 그런 다양한 형태의 파일에 감염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도스형 파일 바이러스가 있어요. 도스형 파일 바이러스, 그다음에 윈도우형 파일 바이러스, 그다음에 매크로 바이러스, 뭐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파일 바이러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트 파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예, 부트 영역 및 파일에 모두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부트 영역에도 감염이 되면서 파일에도 감염이 되는 양쪽에 모두 피해를 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뭐 절반 바이러스 또는 침입자 바이러스, 테킬라 뭐 등등 이런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매크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매크로 바이러스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을 갖는 그런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는 이제 보통 세대별로 원시형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요. 원시형 바이러스가 있고요. 원시형 바이러스를 1세대 원시형 바이러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형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를 개발한 프로그래머가 아주 뛰어나지 않은 어떤 그런 개발자여서 어떤 뭐 프로그램 구조가 아주 단순한 어, 상대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를 발견하기가 쉽고 그 분석 자체가 쉽습니다. 코드의 변형이라든지 또는 변화 없이 어떤 고정된 크기를 그대로 갖고 있고요. 주로 이제 기억 장소에서 메인 메모리에서 상주해서 부트 영역이나 파일을 감염시키는 그런 원시형 바이러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세대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2세대 바이러스로는 암호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암호화, 암호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걸 2세대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일반 백신으로는 이 그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어떤 일부나 또는 대부분을 다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실행 그 시작점 부분에 위치하는 그 암호화 해독 데이터가 있는데 그 해독 데이터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좌우지간 이러한 암호화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폐형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은폐형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3세대 바이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 장소에 주로 존재를 하면서 감염된 파일의 길이가 어, 그 원래 감염을 시키게 되면 이게 점점 파일이 증가가 되거든요. 커지면서. 그런데 이 은폐형은 감염을 시키는데 마치 파일의 사이즈가 증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은폐를 시킵니다.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이 감염된 부분을 읽으려고 하게 하면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감염되기 전에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여주게 해서 바이러스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감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 프로그램도 속고 사용자도 속을 수 있는 형태의 3세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바이러스. 4세대 바이러스는 이제 갑옷형 바이러스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백신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바이러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분석을 조금 어렵게 해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좀 시간 걸리게 하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 이게 4세대 바이러스. 그다음에 5세대 바이러스로는 바로 뭐
앞에 설명드렸던 요 매크로 바이러스 있죠? 예, 요게 바로 5세대 바이러스입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바이러스 중에 해당이 됩니다. 매크로 바이러스는 얘는 이제 주로 다른 바이러스들은 이제 실행 파일에 이제 감염을 시키거나 하는데 얘는 텍스트 문서에 어떤 감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플랫폼과 상관이 없어요. 텍스트의 문서 같은 데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자메일 대표적으로 전자메일 같은데 예전 한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전자메일로 17년도인가요? 예, 16년도, 17년도 한참. 그래서 얘는 이제 문서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쉽게 잘 퍼집니다. 이 바이러스가 쉽게 잘 퍼지고 전자메일이 아주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실행 파일, 이런 일반 실행 파일을 달 때 상당히 주의를 많이 요하죠. 이런 파일들은 그리고 쉽게 이런 서버에 올라가지도 않죠. 이런 실행 파일은. 하지만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주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은 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문서 파일도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매크로 바이러스 형태의 또 다른 그 문서가 바로 이제 PDF 파일이 있어요. PDF 파일. 이 PDF 파일 뭐 역시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를 포함시킬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역시 매크로 바이러스 형태로 퍼뜨릴 수가 있고요. 매크로 바이러스는 데이터 파일 중에서 명령어를 실행시키려고 하는 MS 워드, 그 다음에 뭐 엑셀, 어, 이런 엑셀에 이제 매크로 명령들이 있잖아요. 워드에도 엑셀 워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크로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열릴 때, 뭐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 이런 파일이 열릴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런 데이터 파일은 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그러한 기존의 관념을 고정관념을 깨버린 바이러스, 그래서 한때 한참 파장을 일으켰던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5세대 바이러스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주로 이제 MS 오피스 제품군, 자 오피스 제품에 보면 매크로 명령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뭐 비주어라든지 오토캐드라든지 또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뭐 VBS, 뭐 이와 같은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매크로 바이러스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바이러스들은 예, 매크로 바이러스들은 그 점을 좀 눈여겨 봐주셔야 되겠고요. 트로이 목마는 간단히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트로이 목마 아주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개념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백도 종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의 한 종류이며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은 바이러스와 달리 자 요거는 좀 내용이 그러니까 백도어 종류도 트로이 목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은 백도어는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개구멍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면 그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어떤 유지보수를 하거나 할 때 쉽게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인증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들어가서 그냥 처리하고자 할 때 이런 백도어를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 백도어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악성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백도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한 백도어 종류가 바로 트루이목마입니다. 자, 지금 이 트루이목마의 프로그램은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자기 복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러한 바이러스를 뭐라고 그랬죠? 비바이러스성 악성 코드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복제 능력이 없고요. 유틸리티 프로그램 내에 어떤 악이 있는 기능을 가지는 코드를 내장시켜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위장을 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검증되지 않는 파일을 이렇게 무작정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그 프로그램의 어떤 고유한 기능 이외에
악의적인 어떤 나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어떤 사용자의 정보를 캐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코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을 우리는 트로이 목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설치되면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 혹은 배포자의 의도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 유출이나 자료 파괴 같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조정을 하거나 또는 패스워드를 가로채거나 키보드를 입력해서 가로채기를 한다거나 입력을 가로채기 한다거나 또는 시스템 파일들을 파괴하는 그래서 이런 백 오리피스나 네퍼스와 같은 이런 종류가 트로이 목마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이 트로이 목마는 중요한 악성 코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악성 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웜이 있습니다. 인터넷 웜은 네트워크 전자매를 통해서 자신을 복제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 웜이라고도 불러집니다. 전파 방법은 뭐 전자메일 첨부를 해서 첨부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전자메일 첨부 파일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쓰기 권한을 악용을 해서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어, 요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메일 폭탄이라고 하는 이런 악성 코드가 있죠. 예, 메일 밤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한때 유행했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수천 수만 통의 전자 우편 메일 폭탄을 일시적으로 보내거나 또는 대용량의 전자 우편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해당 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을 고장 내게 하는 그러한 코드가 바로 메일 폭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조크, 뭐 혹스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그대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악성 스크립트 부분,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한 그러한 악성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뭐 배치 파일이라든지 또는 이런 MIRC 스크립트라든지 VBS, 예, 요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이죠. 비주얼 베이지 그리고 J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런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이제 스파이웨어가 있는데요. 이 스파이웨어는 원래 어떤 정상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악성 코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조직에서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기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악성 코드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주기적으로 원격지의 특정한 서버에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좋은 용도였지만 악의적으로 어떤 특정한 서버에 민감한 정보를 몰래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랑 비슷합니다. 트로이 목마처럼 몰래 어떤 개개인의 정보, 신원 정보 등을 수집을 해서 신원 도용을 한다든지 또 사기를 한다든지 사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어가 이렇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른 악성 코드로 변질된 그런 소프트웨어다, 악성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웜은 이 자기 복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신을 복제를 해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퍼뜨리는 그러한 악성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제본을 만들면 그 복제본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컴퓨터에 도착하게 되면 다시 복제를 하기 시작해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 또 전송을 하는 상당히 강력한, 그러니까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강력한 복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메일을 이용한다든지 전자메일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얘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다른 기계를 막 찾아요. 다른 컴퓨터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시킬 컴퓨터를 계속 찾으면서 네트워크로 계속 전송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확산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시스템에 그렇게 몰래 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얘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 뭐 감염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을 찾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이 목마는 어떤 그런 점에서 웜과 트로이 목마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 기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컴퓨터 바이러스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악성 코드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기생적인 악성 코드인지 아니면 독립형인 악성 코드인지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기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 자신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도어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독립형인 경우에는 바로 웜이 바로 독립형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웜은 이제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냐면 처음에 이제 웜 출발을 해서 한 대를 감염시켜요. 한 대를 감염시키고 나면 이 한 대는 다른 컴퓨터를 또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두 대가 동시에 감염이 되는 순간에 이 두 대가 또다시 다른 컴퓨터를 감염시키면 그죠? 네 대가 되죠? 네 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원 바이러스는 다시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씩을 감염시키게 되면 네 개를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에서 출발해서 어, 두 개가 됐을 때 두 개의 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네 개는 다시 한꺼번에 네 개의 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네 개가 됐을 경우에 네 개가 감염된 기계는 다시 한꺼번에 여덟 개의 웜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 확산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처음에는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확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웜이 이제 2단계에서는 요 단계를 우리는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서히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요 단계, 요 단계는 어, 한꺼번에 확 확산되는, 일단 그, 어, 두 대에서 네 대, 네 대에서 여덟 대. 그래서 이제 자승으로 가죠. 2의 자승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때는 확 늘어나요. 그런데 마지막 종료 단계에서는 이렇게 서서히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 이미 감염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다시 한번 또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확 확산이 되면서 감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감염된지 모르고 다시 한번 또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점점 이 곡선 그래프가 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종료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웜의 확산 모델은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 서서히 증가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3단계를 거쳐서 웜이 확산이 됩니다. 이 웜은 이제 그 접근 권한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보통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 침입을 하게 되면 뭐 SQL, SQL 인젝션이라든지 SQL 삽입이라고 그러죠. 또는 PHP 삽입, PHP 스크립트, PHP 삽입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공격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립니다. 이렇게 이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관리자 몰래 어떤 접근 권한을 확보를 하게 되면 필요한 코드들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서 이 의도된 어떤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웜을 이제 백도어로 형태로 해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이 아니죠. 이제 일단 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백도어를 보통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런 백도어는 접근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죠. 그래서 이 백도어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아마 이 백도어는 시험에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보통신부에서 이런 백도어 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죠. 한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 백도어,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웜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보시라든지 좀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뭐 키로고라든지 기타 다른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웜에 대한 실행 방법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그 바이러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면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될 때 가장 그 일반적인 증상, 사이즈가 커져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지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스탬프가 변경이 된다든지 시간이 막 고쳐 바뀐다든지, 그리고 단시간 내에 어떤 저장 장치의 공간이 뭐 급격히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디스크의 어떤 접근 횟수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웜도 마찬가지예요. 웜도 이러한 현상이 물론 파일이 커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바이러스와 거의 비슷한 게, 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실행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그 접속 수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웜의 증상이 네트워크가 활발하죠.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활동과 어, 그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예? 이런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웜일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웜 방어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감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얘는 언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언제 그 네트워크를 빠져나가는지, 현재 사용 중인 네트워크를 빠져나가는지 진입 모니터링, 진출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가는 트래픽의 수, 들어오는 트래픽의 수, 이런 것들을 모두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웜은 일단 웜이 확산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예,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시를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트래픽을 감시를 하면서 이게 웜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악성 코드 중에 애드에어라는 게 있어요. 애드에어. 요건 뭘까요? 요거는 광고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광고가 뜨는 어떤 그런 코드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애드웨어라고 그래요. 그 자동으로 이제 광고를 마구막 생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을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갑자기 팝업이 된다든지, 그렇죠? 팝업 창이 뜬다든지, 또는 어떤 뭐 기타 다른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알림 정보가 뜬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애드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드웨어의 목표는 어떤 악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악의적인 활동보다는 광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광고를 이용해서 판매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 하지만 이 애드웨어가 정말 사람을 그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좀 귀찮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너무 마구마구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침입을 막는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는 백신을 설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애드웨어 같은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악성 코드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뭐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악성 코드들이 있습니다. 뭐 좀비라든지, 또는 뭐 크라임웨어라든지, 뭐 브라우저 하이제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악성 코드가 있는데 뭐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악성 코드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트로이 목마가 있어요. 트로이 목마. 이 트로이 목마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